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앱 잘 만들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앱 인벤터라고 쳐주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MIT 첫 번째 줄에 있는 앱 인벤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입력해 주시면은 앱 인벤터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죠. 앱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앱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아산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은 아산2라고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화면에 들어와 있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와야 할 컴포넌트는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팔레트에서 지난 시간에 가지고 왔었죠. 뷰어에 하나의 컴포넌트를 갖다 놓으면 이 컴포넌트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계층 구조로 나타나게 되고 컴포넌트 계층 구조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리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이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디렉토리가 오늘 우리가 사용할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 캔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보입니까? 보이시죠? 예, 캔버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오늘 낙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프로젝트를 내 뷰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캔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뷰어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캔버스를 내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서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로 키워줘야겠죠. 컴포넌트에서 캔버스 컴포넌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의 크기를 바꾸시려고 하면 너비와 깊이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너비하고 높이 이 두 가지만 바꿔주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꽉 차게 캔버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부모에게 맞추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스마트폰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캔버스 높이가 되고요. 너비는 내 스마트폰 너비에 해당하는 캔버스 너비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붓? 네. 그리고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지우개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얀색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물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캔버스 컴포넌트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울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서 지우도록 하나의 컴포넌트를 더 추가할 텐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나요? 예,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했죠. 예,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 내가 원하는 화면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모든 도구가 캔버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모습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드래그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가지고 오시고 이 드래그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포넌트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캔버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이벤트 핸들러, 노란색 이벤트 핸들러 안에 보라색 명령 블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선 그리기라고 하는 명령 블록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 그리기 명령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벤트 핸들러 안에 끼워주세요. 그러면 뭔가를 드래그를 했을 때 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진짜로 그려봐야 하는데요. 자, 그림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선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제가 잠시 좌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죠? X, Y 좌표가 있습니다. 이 X, Y 좌표에 점이 두 개가 있죠. 네. 이 점, 예. 첫 번째 찍은 점에서 두 번째 찍은 점으로 연결하는 이 모양이 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전에 생성됐던 점을 x1, y1이라고 하는 좌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찍었던 점 x2, y2라고 하는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1, y1이라고 하는 이전 점은요, 이전 x, 이전 y라고 해서 드래그 이벤트 핸들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뭔가 드래그를 할 때 바로 전에 있던 점을 x1, y1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x2, y2는 현재 점입니다. 이 현재 점은 현재 x, 현재 y로 표시를 합니다. 이전 점에서 현재 점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선이 되는 거죠. 자, 이벤트 핸들러에 보면 이전 x가 보이시죠? 이전 x를 x1이라고 하는 명령 블록 안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전 y는 y1이라고 하는 명령 블록에 끼워주세요. 지금 현재 끼워주고 있는 이 일자 모양의 블럭을 우리가 표현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x2, 현재 x는 x2죠. x2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현재 y는 y2에 맞춰줍니다. 지금 화면 캡처를 하고 있어서 블럭들이 잘 끼워지지 않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잘 끼워지시죠? 예, 이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화면에 어떠한 손가락으로 어떠한 모양을 그리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예,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화면이 지워지는, 우리 가속도 센서를 흔들면 지워지겠죠? 예, 캔버스에는 보라색으로 된 명령 블록 제일 위에 캔버스 지우기라고 하는 지우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낙서장 앱이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낙서장 앱을 확인해 보려면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AI2 Companion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생성되고 QR코드로 스마트폰에서 MIT AI2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앱에서 내가 만든 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앱을 직접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연결 옆에 보면 빌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네, 이 빌드에서 우리가 앱을 스마트폰에 깔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연결은 MIT AI2 컴패니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단지 내가 만든 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었고요. 옆에 있는 빌드는 실제로 내가 스마트폰에 앱을 까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직접 앱을 깐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내 친구에게 선물로 줘서 그 친구 스마트폰에 앱을 까실 때 반드시 빌드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까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로 지금 바로 한번 앱을 까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해서 까실 수 있는 방법은 APK 실행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이 실행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함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에게 앱을 까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QR코드로 앱을 까는 방법을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QR코드로 앱 설치하기를 누르시면 좀 전에 했던 연결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네, 얘가 100%가 완료가 되면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이 QR코드로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제 나타났죠? 네, 이 QR코드를 어떻게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 우리 친구들 네이버가 혹시 깔려 있나요? 네이버가 깔려 있지 않은 친구들은 네이버를 깔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네이버가 싫으시다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까요. 그 앱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이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밑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검색 메뉴들이 나타나죠. 여기에 렌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렌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이 나오죠. 이 카메라 화면으로 QR코드를 갖다 대보세요. 누르시지는 마세요. 찍지는 마시고 갖다 대고만 있으면 위에 하얗게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창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마다 약간씩 달라요. 클릭하셔서 바로 설치 화면이 나오는 스마트폰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설치 화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화면을 내려보시면 알림창이 나타나서 그 알림창 화면에 다운로드 표시가 되는 스마트폰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스마트폰은 일단 QR코드를 한번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내 파일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파일에 보시면은 APK 파일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APK를 눌러주시면은
예, 내가 다운받은 APK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보이시죠? 예,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아산2라고 하는 APK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APK 파일을 클릭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내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아산2라고 하는 파일이 깔렸어요. 예,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구매하면 내 스마트폰 화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앱이 깔리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시면 금방 깔은 앱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을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실행됩니다. 글자를 쓰시거나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멘트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마음대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흔들면 지워지기도 하죠.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이거 그만 그리고 싶어 하면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흔들면 지워지라는 명령어도 이미 입력을 해놨죠. 오늘은 앱 인벤터 두 번째 시간, 낙서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쉬우셨죠? 다음에 캔버스를 다시 한번 취급하게 될 때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